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톤 시큐리티 대표 조민석입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한다기보다도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 제가 그 클라우드라는 사실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국내 최초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가 직접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2000년 초반부터. 그래서 그때 2005년인가 그 MIT 자료를 보니까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게 있고 그때 이제 그거를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2003년부터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연히. 사실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약간 웹 호스팅인가 하고 조금 착각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좀 벤더사로부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1, 2년도부터 1, 2년 뒤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면서 사실 급속하게 이제 성장의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조금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좀 음, 오래된 얘기인데 실제 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공상과학 영화가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약간 미래의 모습도 약간 좀 보이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과연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영화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취약하고 해킹 당해서 인간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고 실제로 현재 그 이전에 있던 보안 솔루션들이 사실 클라우드에서 과연 적절하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아직은 하고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어, 이제 저희 나라는 저도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가츠너 미국 계신 분하고 이제 화상 얘기도 했는데 저희 나라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그 약간 도입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면서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폭넓게 거기 가트너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이 사실 지금 출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이유는 이제 보안이 굉장히 좀 우려가 심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클라우드 보안을 좀 어 좀 어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화에서 이 보안이라는 거는 요렇게 좀 저분은 뭐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은 완벽할 필요 없지만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시장의 트렌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섹옵스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사실 요 단어의 정의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데브섹옵스가 좀 폭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발자들을 위한 이런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발단부터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자체는 뭐냐면 개발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돼야 된다 위험이 이런 의미로 이제 들려지고 있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는 더 잘 아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이제 최악의 위협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항상 그 예전에 저희가 전통적 보안에서 했던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뭐 인증에 관련된 거, 액세스 키에 관련된 거, 계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상하게 또 가시성에 대한 부분 이런 용어들로 사실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려면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 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굉장히 잘 운영하는 기업의 핵심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중에 좀 특이하게도 자산 관리 쪽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작년에도 시장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솔루션이 이상행위 감시 솔루션이라고 사실 의외의 이 대답을 사실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계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고객들이 이 트렌드가 하이브리드 쪽을 굉장히 많이 인제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클라우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공격 사례 같은 경우 사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뭐 공격 사례들이 이제 그런 계정 탈취라든지 이런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어쨌든 물론 뭐 클라우드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의 공격 추세는 일단은 계정을 탈취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또 정보를 빼내 가거나 이런 부분인데, 인제 저희 지금까지 보안 솔루션들이 인제 가장 큰 그런 방향은 뭐였냐면 계정을 탈취하는 걸 막는 솔루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EDR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정이 뭔가 인제 도용다 계정이 인제 내 계정이 뺏기는 거, 그런 뭐 이메일 같은 거 그런 부분 다 감시하고 해 가지고 어떤 그 계정이 뺏긴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보안 솔루션들이 거기까지는 쪼끔 신경을 덜 썼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클라우드는 생각보다 그 계정을 탈취당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이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게 저희도 인터뷰를 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서 실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딱 두 가지라고 들면은 일단 요런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퇴직한 직원의 계정을 이용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삭제되는 경우, 사실 이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들어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 위험에 노출돼서 되는 경우. 그리고 뭐 그다음에 많이 나온 게 인제 가상화폐 채굴에 도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단 계정을 도용당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은 보통 인제 인사 DB하고 연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클라우드는 내부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퇴사하면은 바로 인사 DB랑 적용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계정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사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사실 물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멀티 클라우드 이용하기 사실 좀 어렵지만은, 규모가 쪼끔 있는 기업들은 한 100대 200대 넘어가도 사실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티 클라우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여기 예시는 이제 좀 큰 기업입니다. 2,000대 3,000대 되는 이런 기업들은 일단 저희가 아는 기업인데 인제 4 개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거기 계정이 인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스템마다 계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천 개의 계정을 사실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수동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에 컴플라이언스까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요. 어 계정 관리를 이거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또 가장 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인제 이겁니다. 인제 사실 저도 뭐 클라우드를 뭐 쪼끔은 인제 이용해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2개를 썼을 때, 멀티 클라우드 2개 이상을 썼을 때 일단은 한마디로 우리가 인제 뭐 호주나 이렇게 우측 운전대인데 가서 운전하면, 사실 저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인제 1 시간마다 이거 만약에 이게 교대로 운전한다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헷갈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어나 그다음에 거기서 쓰는 용어, 보안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AWS가 아마 다 아시다시피 애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같은 사람이 동시에 이걸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고, 아마 나눠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적이나 보안적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도입 시에는 이런 위험이 상당히 더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제 지금 멀티 클라우드를 앞으로 이용하겠다는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사실 심각도는 굉장히 최상의 지금 심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인제 뭐 클라우드에서는 인제 멀티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복잡성이 증가하고 계정 관리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나의 솔루션을 원하게 되고 자꾸, 그리고 그거를 또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보안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개발과 인제 기술이 인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솔루션을 만들 때 개발해서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또 보안적 이슈뿐만 아니고 이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뭘 테스트했는데 그게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상당한 많은 비용을 인제 한 열흘 사이에 상당히 많다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거죠. 몇백만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비용이어서 어 이렇듯 비용뿐만 아니고 이런 보안적인 부분도 사실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는 개발해서 많이 그걸 써 보고 이 또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고 또 그걸 오픈시켜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존 이건 뭐 너무 인제 뻔히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인제 뭐 클라우드 사업자가 전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인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더 해결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고객사 내 시스템에 클라우드 사업자가 사실 접근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OS 단까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보안 홀은 결국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보안에서는 주 경계 보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하기 어렵다. 경계라는 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서버리스로 발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자체 서버 OS 자체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때는 이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인제 고려해야 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부터, 아까 그 설문에서 봤지만은 자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은 개발자들이 서버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성하고 또 거기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또 뭐 오토 스케일링도 되고 하면서 막 늘어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보안 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고정적인 시스템들의 보안을 잘 해 놔도 거기랑 연결되는 이런 것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정 이게 시각화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수동식 방식으로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인해서 좀만 잘못하면은 이제 그런 다 포트가 오픈된다는 이런 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API가 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완벽한 클라우드를 보완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API와 에이전트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일단 보완하는 이런 일종의 요즘 용어로는 워크로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는 국내 유일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자산 감시, 또 API 연동을 통한 보안, 에이전트 통한 보안, 그걸 가지고 이 두 가지에서 저희가 추출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지금 현재 그 AI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거든요. 한 3 개월 정도 있으면 AI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다 제공할 건데, 인제 이 부분은 AI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트래픽 패킷이라든지 아니면은 로그를 가지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행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보안을 이제 달성하는 이런 워크로드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AWS 뭐 애저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국내 클라우드라든지 온프레미스까지 같이 저희가 모두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거는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 가장 또 클라우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상행위 탐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6 가지를 저희가 주로 탐지를 해서 그거를 대시보드화해서 굉장히 시각화를 잘 시킨 걸로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제 보안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저희가 계정 연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시성을 제공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기술적 차별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멀티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부분, 시각화 기술, 그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을 직접 또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방화벽을 설정하는 부분이 그 안에 설정하면 굉장히 또 하나씩 설정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것도 복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상행위를 이제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탐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뭐 새벽 시간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뭐 VP 시간에 서버를 연동한 다음에 데이터를 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에 있는 어떤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으로는 사실은 그걸 감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 앞서 말씀드린 보안 사고들이 대부분 그런 식에서 먼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다음에 부차적인 이런 솔루션들을 보완해서 접목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컴플라이언스도 저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은 솔루션에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솔루션에서 인제 이게 다 보이게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기도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부분은 어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차단 이제 탐지하고 이제 차단까지 하는 건데 사실은 차단도 저희가 인제 내년 정도에 아마 다 될 건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뭐 다 막는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이제 그 다른 곳과 연결 안 시키게 다 고립화시킨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다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옵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자체가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경우보다는 인더스트리별로 조금 특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쪽 산업에서 쓰이는 클라우드로 지금 핀테크라든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이는 보안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위험 관리 쪽이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동영상인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P76 부스에 오시면 볼 수 있어서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인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보안의 인제 하이퍼사이클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요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도 약간 도입기지만 클라우드 보안은 사실 더더욱 도입기입니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많은 고객사들이 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제 이런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솔루션들이 과연 클라우드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라고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인제 보통 우리가 얘기한 예전에 레거시 시장에서는 다 앞단에다 보안 장비를 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시스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보안 솔루션 하나 도입하려면 잘못하면 게이트웨이 방식 같은 경우는 구성을 바꾼다든지 재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많은 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어떤 기업에서 도입한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많이 최대한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해 놓은 부분들이 저희가 인제 궁극적으로 또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인제 그러니까 그 기능을 집어넣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솔루션은 최대한 많은 이런 보안적 위험을 관리해야지 결국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맨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희가 제어를 못하지만은 관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인제 클라우드 보안의 현재 트렌드라고 보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AI 기반으로 가장 그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모토로 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P76에 있으니까 경품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인제 설명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셔 가지고 많이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